행복 강연 주제가 너무나 또 재밌는 주제였고 들으면서도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이렇게 할 텐데 일단 교수님 오늘 몇 시에 나가셔야 되죠? 봐서요. 언제 뭐 갔을 때 정해- 가장 정해지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전 괜찮아요. 저는 사실 운전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덕분에 운전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왔고 또 갈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그 공통 질문 한 2가지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질문을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질문이긴 한데 사회적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감이 높다고 하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이신데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즉 SNS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행복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 경로밖에 없을 때는 그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가 극단적으로 코로나 때는 사실은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을 하고 저희 부모님 그 당시 미국 살고 계셨는데 이런 카톡이나 SNS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대처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또 점점 많이 대처를 하면은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행복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요새 많은 논문들이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일종의 조미료를 먹는 거예요. 네. 조미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삶에 있어서. 근데 사람 맛이 약간 나는 가짜 영양분이죠. SNS에서 진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되게 맛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미료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영양실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진정한 어떤 인터랙션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간이 우리가 잘 알지만 저도 그렇고 관심을 주는 것보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렇죠? 그럼 SNS는 서로 관심 받기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코 그렇게 훈훈한 관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더 극단적인 걸 보여주고 등등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험의 어떤 곰탕 같은 국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은데 그 조미료 같은 것을 자꾸 맛을 들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고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누가 SNS를 많이 하느냐?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선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방금 강의하시면서 제 옆에서 2개 또 올리고 왔는데. 올렸습니다. 요새 살면서 그거 안 하는 것도 힘들죠. 사회생활 안 하기. 근데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많이 하고 안 하는 걸 떠나가지고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린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점점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 약간 고민해야 될 우리가 문제인 것 같기도 좀 해요. 그러면 이 맥락에 좀 이어서 그 2번째 강연을 이렇게 와주셨던 장대익 교수님께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AI와 관련돼서 요즘에 기술이 워낙 이제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AI 그러니까 지금은 SNS면 어쨌든 사람과의 이야기 아닙니까? 온라인이긴 하지만 근데 AI 그 로봇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 대신 로봇과의 그 관계는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요즘은 극단적으로 아무런 옵션이 없을 때 그것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뭔가
주식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간 뭐랄까요? 공상과학 소설을 쓴다면 저는 아주 먼 미래에는 인간 중에서 생명체로서 이제 남고 그러지 못하는 어떤 호모사피엔스를 가르는 차이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다. 지금은 우리가 뇌는 뭔가 적응을 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리거든요. 갑자기 들어닥친 이 새 세상, AI 뭐 이런 것에 우리 뇌는 아직 적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뭐 깜빡 속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속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것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약간 생명체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진화 뭐 지금 거창한 얘기를 떠나가지고 어떤 생명력을 변별하는 하나의 어떤 특성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이 현장에서 저희가 또 우리 교수님께 직접 나 행복에 관해서 이것 좀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저쪽 오른쪽에 계신 우리 남성분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빨리 여기를 떠나면 상당히 나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막상 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그래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행복의 어떤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답이다 아니다 뭐 이걸 저는 그런 이렇게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도 진짜로 뭘까요? 좋아요.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 뭔가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40페이지까지 읽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첨언한 페이지를 가면은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뭐냐면 비유를 뭐라고 쓰냐면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심리학도 힐압 철학의 줄기거든요. 또 이 서구 문화에서는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되게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면 뭘 바꿀 수 있다. 바뀌는 부분도 물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해왔다라는 게 최근에 심리학의 약간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감정을 포함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수동적인 면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감정도 즐거움이든 뭐든 간에 내가 마음을 바꿔서 공포를 느끼고 재미있다. 이것보다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자극들을 나의 일상에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가끔 쓰는 비유는 우리가 가령 집에 압정을 막 던져놓으면 한 주머니를 던져놓으면 한 주먹을 던져놓으면 집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그거는 비명을 지르겠다는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밝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르는 거잖아요. 행복도 사실은 즐거움의 압정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일상에 많이 뿌려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밟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지의 문제보다 약간 뭘까 되게 수동적이지만 그런 게 사실 정서가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대학생을 만날 때도 그래요. 어떨 때는 4학년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는 뭐 할래? 뭐 하다가 제 대답은 늘 똑같아요. 교수님 뭐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인데. 근데 너 좋은 거 해. 그럴 때 제가 약간 같이 안타깝게 듣는 대답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 그런데 교수님 자기는 자기가 뭐가 즐거운지 잘 모르겠대요. 이 얘기는 내 압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대학생을 넘어가지고 이게 한국 우리 약간 이런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어떤 되게 어떤 뭔가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들은 개인의 입맛에 맞는 재미와 즐거움이 뭔지를 탐색하고 탐구할 기회를 사실 많이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이제 퇴직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뭔지를 탐색하고 찾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은퇴하면 다 그냥 산에만 다니지 말고 음악도 그냥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저는 해피한 유전자를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생각보다 해피하다고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싶은데 저는 생각보다 즐거움을 주는 게 많아요.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음악도 저는 사실은 거의 미안한 얘기지만 국악은 빼고 다 모든 거를 즐겨 듣거든요. 뭐 스포츠도 그렇고 저는 재미있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도 사실은 재미있어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뭐 제가 뭐 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즐거운 압정은 내가 자다가 산신령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간 안정지향적으로 야 위험해 하지 마 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을 해가지고 벽을 치고 몰다 보면 그게 어떤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내 삶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이 압정들이 뭔지를 탐구해 볼 기회조차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좀 찾는 것 이게 어쩌면 본인의 장기적 또 오늘뿐만 아니라 장기적 미래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좀 우리가 안 해봤지만 좀 더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혹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이쪽에 앞에 있는 우리 여학생이 또 손을 번쩍 들어줬거든요.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우리 학생이 주는 질문, 행복과 관련된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인데요. 이 강의가 저한테는 많이 행복이 뭘까,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라는 물음에 대답이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겉으로도 나는 죽고 싶다, 나 너무 우울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있을 때 최대한 뭐 게임을 같이 하고 뭐 밥 먹으러 같이 가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없을지 너무 여쭙고 싶었어요. 엄청 딥한 질문이라서 제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언어 사실은 사람의 약간 표현 중에서 제일 뭐랄까요 정보가나 진실성이 없는 게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뭔가 진정성 있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 케어하는 마음을 뭐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친구가 틱틱거리면서 뭐라고 다른 얘기 하더라도 분명히 그거를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드라마틱한 뭐 어떤 한 문장으로 이 친구를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잘 해오신 대로 계속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가 또 같이 좀 이런 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되게 전염성이 큽니다. 그리고 약간 왜 주변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우울증도 전염이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갑자기 즐겁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약간 이런 거창하게 얘기하면 캠페인인데 캠페인도 아니고 이런 뭐 작은 서제스션이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일상 용어에서 약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조금 덜 쓰고 덜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힐링이란 말이에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아무 때나 뭐 아주 좋은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도 힐링이고 이런데 사실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런 어떤 내가 관심을 받고 이래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관심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 국민이 힐링이 필요하면 도대체 관심을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출발부터 우리를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하는데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뭐 하다가 실패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뭔가 되게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너무 남용을 하다 보면 정작 그런 관심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관심을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면 전 국민 중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해피한 사회에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용어나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자주 일상에서 너무 둔감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의 친구 같은 친구도 그런 말도 너무 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사실은 진로가 심리학과라서 와. 너무 오늘 영광이었어요. 진짜 뜻깊은, 저 꼭 네, 심리학과 경험이네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게 지금도 충분하다, 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도 될까요? 상담하러 네. 가지 말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생각, 태도, 뭐 긍정적인 뭐 사고를 하라 이런 게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밈이 있습니다. 네. 밈 아시죠? 네. 원형적 사고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뭐예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 가수 장원영 씨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초월한 초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약간 좀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되게 밈처럼 쭉 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교수님 옆에 있는 물병에 물이 지금 한 반도 안 남았죠.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좀 이따 또 떠와야 되네. 또 사야 되네가 아니라 그 장원영은 그 순간 이게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야 딱 내가 원하는 반만 남았잖아. 완전 럭키비키네. 라는 이런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매사에 그런 초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했어요. 이게 어떨까요? 이런 사고는 괜찮은 사고일까요? 전 반대예요. 저는 긍정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오바가 될 수도 있는데 긍정의 힘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의 힘도 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고 초긍정적일 때 결과가 좋았을 때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4개의 경우수 중에서 이런 경우가 절대적이냐? 그러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칠해서 뭔가를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단순한 생각에는 좀 반대예요.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는 어떤 방향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걸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안 좋은 일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가다가 분명히 내가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는 일이 있지만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하지. 가다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이런 것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힐링을 받아야 되고 너무 극단적인 약간 좀 단순화된 좀 생각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모든 게 과한 것보다는 적당한 게 가장 좋죠.
저는 네. 적당한 것도 안 좋습니까? 적당한 것도 뭐 네. 그냥 예. 저는 인생이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요. 인생은 뭐 한국인이 좀 해피하지 못한 이유, 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행복감이 떨어지는 사람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도한 안정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예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고 나쁜 일이 어떻게 인생에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다가 뭔가 예기치 못한 일도 있고 모기에도 물리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문제를 다 틀어막고 모기장 치고 인생을 산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데 그거는 많은 연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모든 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런 긍정성이 아니라 네. 가다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인생이 그런 거야 갈 거야 이런 더 큰 그림의 긍정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또 귀한 또 강연과 말씀해주신 서은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